실제로 학교폭력이나 혹은 왕따 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당했을 때 40대 한 중반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 영향이. 예. 박명수 씨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나이를 이제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때 뭐 자기가 이제 당했던 폭력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지금도 너무 화가 난다. 지금도. 양프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웅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오늘은 시크릿 토킹 순서인데요. 네.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이슈가 되었고 또 몇몇 방송에서 과거 학교폭력에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의 사연이 소개가 되면서 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이제 수면 위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의 사연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 등등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범죄가 생기면 트라우마가 남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으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자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같은 또래한테 심한 일을 당하면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학폭의 트라우마를 좀 극복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읽어주시죠. 학폭의 과거 지울 수 있을까요? 저는 6년 전 남고 재학 중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군대에서 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 입대 2년 전부터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체중도 15kg 가까이 감량했고 무술 단증도 취득하였습니다. 덕분에 별 탈 없이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이젠 저도 과거의 아픔을 딛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과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일진을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그 순간 다시 묻어뒀던 공포들이 올라와서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서 한참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노력했는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언제쯤 저는 과거를 완벽히 지울 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깝네요.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사실 이제 트라우마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게 생겼을 때 일종의 하나의 이제 증상이잖아요. 그쵸. 힘들었던 과거의 제 경험이 전형적인 증상인데 사실 이분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경험의 증상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좌절이나 무력감은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학교폭력이나 혹은 왕따 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당했을 때 40대 한 중반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 영향이. 예. 박명수 씨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나이를 이제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때 뭐 자기가 이제 당했던 폭력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지금도 너무 화가 난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겪는 트라우마는 그냥 병적인 걸로 남을 수 있는데 성장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는 이게 성격하고 같이 그쵸. 얽혀가지고 형성이 된단 말이죠. 제 경험이라든지 과각성이라든지 위험 회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남지 않고 그냥 내 성격으로 그러니까 항상 예민해져 있고 힘들 것 같으면 피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아예 그냥 많은 부분에서 좀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 10대 학창 시절이라는 게 성격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고 또 자아라는 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데 쉽게 말하면 거기에 그냥 독을 확 뿌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 자체도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고 자아 형성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고 이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대 때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거의 80~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또래 집단 그렇죠. 그리고 학교 문화란 말이에요. 그들로부터 당한 폭력이나 괴롭힘, 따돌림 같은 것들이 내 인생을 정말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속은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별것 아니라 느낄 수도 있고 뭐 어른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거의 내 인생의 전부에 해당되는 그들로부터 당하는 폭력 혹은 그들로부터 당하는 괴롭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는 그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 여기서 모든 걸 끝내고 싶은 느낌까지도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 가해자들의 심리는 뭐 위계질서죠. 그쵸. 어떻게 보면 내가 너의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가해자가 된 친구들이 어렸을 때 피해자였었던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나 이제 뭐 주변 어른들로부터 폭력을 당했던 거를 무기력했던 스스로 또 극복하고자 또 타인을 자기가 괴롭힘으로써 정신승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대부분 물어보면 장난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리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게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거든요.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할수록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학교 폭력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트라우마가 성격으로 형성이 되는 이유도 뇌가 아직 성장 중이고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가해자들 역시도 전두엽이 아직 미완성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충동이라든지 뭐 본능? 그냥 그런 것들이 전혀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동물같이,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이제 약하면 가지고 놀고 괴롭히고, 그러다가 무서운 거 있으면 이제 완전히 얼어붙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다른 방향이지만 같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 아이들을 보면은 한 4-5살, 5-6살짜리들이 곤충 잡아서 웃으면서 날개 찢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개미 밟아 죽이면서 신나하고 그런 모습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애들을 사실 비난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4살, 5살짜리 그렇죠. 애기들을. 왜냐하면 걔네가 모른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상태에서 전혀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성장을 하지 못하고 4-5살을 같이 멈춰있는 상태. 사실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학교폭력 피해를 얼마 전에 이제 고백했던 그분 같은 경우도 학교폭력 가해자 중에서 변두리 곁에 있던 가해자 중에 한 명이 DM으로 연락을 해서 뭐 사과를 하겠다 뭐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사과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훨씬 더 큰 분노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한들 과연 그 사과가 먹힐까? 일단 가해자분들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장난이건 혹은 화가 나서건 누군가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내가 결국엔 4-5살에 멈춰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제 내담자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학교 폭력을 오랫동안 당했던 친구고 데뷔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려졌을 때 자기를 가해했던 친구들이 댓글을 이제 어떻게 달지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처음에 가명 쓰고 얼굴 없는 가수로 나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잘 됐어요. 결국에 앨범이 잘 됐고,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가해자를 이제 마주쳤던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일이 바쁘고 뭔가 내 꿈이 명확해지고 어느 순간 자기한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되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내 어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내가 피해받았던 사실이라든지 가해자에 대한 내 감정이라든지 이게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씩 걷어내고 더 중요한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로 치료받는 것부터 권해드리고요. 삶의 목표가 그때 당시에 머물러 버리는 거는 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에서 끝나야 돼요. 학교폭력 가해자들이었던 사람들 가끔 뭐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자랑질하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걔는 아직도 그때 내가 일진이었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20대가 됐고 3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옛날에 잘 나갔다, 내가 옛날에 누구였다 해서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는 가해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걔는 멈춰도 돼요. 하지만 피해자였던 분들은 그네들처럼 내 인생을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때 일이 참 힘들고 아팠지만 지금 내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일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겨내기 힘든 일이라는 거를 사실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3월 달에 시즌2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컨텐츠를 통해서 캐릭터들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역학관계라든지 가해자, 피해자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